네, 테슬라를 향한 싸늘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꾸준히 자신감을 내비쳤던 이 로보택시마저 실망스럽다라는 반응이 이어지면서 테슬라의 주가가 휘청이고 있는데요. 과연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지 함께 이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한투자증권의 황유현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테슬라 로보택시 어떻게 보셨는지 네. 궁금한데요. 일단은 뭐 주가는 별로 재밌지 않았습니다만 네, 그쵸. 행사는 굉장히 좀 저는 재밌게 봤습니다. 저도요. 네, 일단은 신차 공개 행사 이후에 주가는 하락했습니다만 사실 과거에도 그러긴 했었거든요. 항상 뭔가 이렇게 신차 이벤트가 있으면 그 전까지 기대감으로 먼저 올랐다가 주가는 먼저 빠지고 그리고 나서 또 주가는 또 다시 상승하고 그런 흐름들을 반복해 왔기 때문에 그 특별하게 뭐 이렇게 뭐 지금 당장은 좀 보유자분들은 좀 아쉬울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저는 아직은 괜찮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지난밤에 또 엔비디아 또 신고가도 가고 그쵸. 또 상대적으로 소외감이 좀 있으시긴 하겠지만 사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은 것만큼 저는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좀 좋을 것 같다 생각을 이렇게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그리고 또 스페이스 X가 또 성공하게 했잖아요. 그쵸. 이제 여러 가지 또 그런 기대감들이 시장에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뭐 성장주 투자하는 게 사실 다 이렇습니다. 예,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고 이제 거기다 이제 실적까지 받쳐줬을 때 엔비디아처럼 정말 엄청난 실적이 나온 거고 테슬라는 아직까지는 조금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물음표가 조금은 붙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당연히 미래에 대한 성장으로 배팅하시는 분들은 기다려 보실 만한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우리나라 2차전지 주식들이 이 영향인지는 몰라도 상대적으로 조금 어제 시장 또 지난주 시장 보면 시장에서 조금은 소외받는 영향이 좀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와 바이오 섹터들이 그래도 양호한 성과를 좀 보여주는 가운데 2차 전지 섹터들이 조금 상대적으로 빠지는 그런 양상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 달 전부터 뭐 올해 2분기, 3분기 통과하면서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이제 바닥에 대한 이슈들이 많이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같은 대형 셀 업체들 위주로 먼저 이제 반등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3분기 이제 실적 발표 시즌에 들어왔는데요. 이제 그 주가가 이때 바닥 확인에 대한 확인 작업이 지금부터는 우리가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주가는 먼저 조정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 우리가 어차피 지금 2차전지 섹터 종목들에 대해서는 뭐 기사 보셔서 많이 아시겠지만 기대감이 굉장히 사실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반도체도 반도체처럼. 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들 확인하고 가자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또 강한 섹터가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수급이 조금 빠져나갔던 그런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3분기 이제 2차 전지 주식을 지금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들이라고 하면 3분기 실적 확인하고 사셔도 저는 충분히 늦지 않다 이렇게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이제 먼저 어떤 주식들부터 봐야 되냐면 이제 큰 주식들 위주로 보셔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은 작은 주식들이 변동성이 크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지금은 마음 편하게 2차 전지 투자하시려면 그래도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것들이 대형 회사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들 위주로 먼저 보셨으면 좋겠고 아직까지는 뭔가 2차 전지에 대한 뭐 포트폴리오에서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기보다는 단기 전략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단기 트레이딩 전략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월가에서는 뭐 테슬라 로보택시 이빨 없는 택시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사실 저도 마찬가지로 팀장님과 동일하게 놀랍다라는 의견을 내놓고 싶습니다. 근데 3분기 실적 일단 2차 전지와 연결시켰을 때는 확인하고 사는 게 좋고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큰 주식부터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머스크가 공개한 테슬라 로보택시의 사이버캡 같은 경우에는 또 세간의 관심사였습니다. 위너 브라더스 스튜디오마저도 여기에 관심을 뒀었는데 이 계획을 놓고 시장 분석가들은 이거 현실성 있나라는 것에 의문을 좀 많이 뒀던 것 네. 같아요. 실망의 자율주행 판도는 어떻게 네. 흔들릴까요? 우리나라 주식들이 전형적으로 먼저 선제적으로 로보택시 행사에 대해서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더 관심이 많았던 것 같고 우리나라 관련 주식들도 먼저 선제적으로 주가가 먼저 오르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발표 행사 전부터 사실 빠지기 시작했고요. 네. 사이버캡이나 로보밴 이런 제품 라인업들을 공개를 했는데 저는 특히나 가격들에 있어서 저는 조금 이 가격이 된다고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좋게 생각을 하면 2026년에 생산한다고 했으니까 기대감이 2026년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거고 아마 그 안에 관련 뉴스들이 나올 때마다 주가는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자율주행과 관련된 섹터들이 정말로 말 그대로 성장주거든요. 현재까지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자율주행 기업들이 실제로 정말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부터 시작해서 미국에서는 일부 이제 자율주행이 되는 기업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자율주행 회사들이 우리나라 자율주행 산업이 언제쯤 본 궤도에 오를까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물음표들이 많이 남아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주식들은 아직까지는 업황이라기보다는 약간 테마주의 양상을 보이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테슬라와 연관돼서 자율주행 섹터를 매매하실 거면 리스크 관리를 가장 우선시에 두고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자율주행이나 로봇 섹터들은 뭐 어차피 앞으로 산업이 열릴 산업들입니다. 특히 로봇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번에 자율주행보다 로봇 관련 섹터들이 상대적으로 강한 움직임을 좀 보여주게 한 것들을 보면 로봇이 그나마 우리 일상생활에 조금 더 다가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고민해 보시고 로봇이랑 자율주행 섹터들은 아직까지 뭐 모멘텀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많이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계속 관심 갖고 봐야 할 섹터는 맞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흔들리곤 있지만 그래도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는 관심을 꾸준히 가지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실적 시즌을 맞아서 주요 기업들의 호성적표로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들을 경신해줬거든요. 네. 엔비디아 선두로 인해서 나스닥이 1% 넘게 올랐고요. 그리고 다우, S&P 500도 사상 최고치 뛰어넘었는데 그렇다면 이번 실적 기대에 힘입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뉴욕 증시 기대를 해봐도 좋을까요, 팀장님? 일단은 엔비디아가 종가 기준으로는 이제 신고가를 냈습니다. 다만 이제 주가 수준이 딱 쌍고점 근처에서 네. 여기서 딱 고점 근처에서 고점 기준으로는 위치해 있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으로는 매우 조금 불안한 위치이긴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치고 올라가게 되면 정말 초강세장이 올 거고 다시 차익 실현이 나온다라고 하면 시장은 조금 더 조정받지 않겠느냐 그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최근에 은행주 실적도 양호를 했고 또 미국에서는 이제 경착륙, 연착륙을 떠나서 이제 완벽하게 소프트 랜딩한 거냐 그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최근에 엔비디아가 지난번 주가 하락했을 때 엔비디아가 없어도 주가 시장은 그렇게 크게 밀리지 않는 모습들이었거든요. 이런 거 보면 미국 주시장에는 엔비디아 없어도 괜찮다라는 인식들이 이제 많이 좀 확실히 좀 팽배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정말 편안하게 주식할 수 있는 섹터만 잘 피킹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래도 올 한 해 내내 올해 한 내내 중에서 지금이 가장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는 시기 아닐까. 왜냐하면 8월 달에 시장이 전체적으로 한번 급락이 좀 나왔었잖아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수급들이 많이 정리가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사실 원래 그런 움직임들은 한 10월경에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 우리가 예방주사를 먼저 예방주 차원을 먼저 맞았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뭐 주식 투자하면서 항상 리스크 관리해야 되지만 그래도 지금이 그나마 금리 인하도 하면서 성장주 투자하면서 종목들도 많이 매매할 만한 시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테슬라가 시장에서 꽤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만 지수는 또 양호한 모습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대형주들이 뭐 이제 주가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지만 지수 자체는 다 각자 또 개별 종목 자체는 이벤트가 없으면 다 각자 자기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주식, 한국 주식 모두 다 일단은 지수 플레이 하시는 것보다 종목 섹터 잘 집중해서 잘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엔비디아 반도체 관련된 섹터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엔비디아가 거의 꼭지를 달리고 네. 있다라고 팀장님께서도 방금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우리 반도체 기업들에서 수익을 달리고 있으면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되는지 여쭤보는데요. 일단은 엔비디아가 여기서 주가 급락이 나오면 당연히 우리나라 반도체 섹터들도 급락이 나올 겁니다. 나오긴 할 겁니다. 다만 지금 엔비디아가 이게 블랙엘이 한 51만 5천 달러 이상으로 가격이 책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없어서 못 팔고 내년도까지 다 매진이 된 상태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뭐 지금 전고점 근처에선 분명히 소화의 과정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지난밤에 모건 스탠리가 지난번 우리나라 반도체 겨울에 대한 리포트를 썼지만
지난밤에 모건스탠리 삼성전자 비중을 오버웨이트로 상향을 또 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국 보고서를 우리가 계속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들도 사람이고 쓰기 때문에 계속 의견이 바뀔 겁니다. 근데 이제 거의 바닥에 오니까 다 뭐 매도할 만큼 매도했으니까 이제 또 다시 또 오버웨이스로 상향을 하는 그런 리포트를 냈습니다. 아마 오늘은 시장 전체적으로 반도체 섹터들이 아마 주도를 할 걸로 보이는데 지금 일단은 엔비디아가 좀 주춤하더라도 삼성전자는 이미 먼저 매를 세게 맞았고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여전히 저는 아직은 버텨볼 만하다. 통계적으로 또는 기술적으로 기본적으로 모두 다 버텨볼 만한 위치는 됩니다. 신규 매수는 못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반도체 섹터들은 바닥 통과 중에 어느 정도인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충분히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는 못 하시더라도 보유자 입장에서는 가지고 가시는 구간은 충분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국내는 그런데 이제 미국과 비교했을 때는 아직까지 분위기 반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주변에서도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야 되나 정말 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장주의 실적 눈높이도 더 낮춰 잡아야 한다라는 불안감이 증권가에서 휘감고 있는 모양인데 예상보다 더 냉혹한 국내 증시 뭐가 이렇게 이 코스피 발목을 꽉 붙잡고 있는 건가요? 뭐 계속 말씀드린 삼성전자 문제겠죠. 삼성전자 문제고 LG 에너지솔루션도 최근에는 좀 주가가 밀렸고 우리나라 시총 상위주들 중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정도만 지금 계속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은 조금 아직 추세를 제대로 잡지 못하는 구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코스피나 코스피 지수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개별 종목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이 좀 들고요. 3분기 기대치 당연히 낮아져 있는 상태고 지금 2025년도 영업이익 추정치까지도 조금씩 다 코스피 전체적으로 낮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금리는 낮아지는데 지수는 대형주들은 기대할 게 없다. 그러면 당연히 종목이나 성장하는 산업이나 섹터 쪽으로 당연히 자금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바이오가 일단은 크게 주도를 하고 있고 반도체와 2차 전지가 계속 순환매 양상이거든요. 뭐 2차 전지가 최근에 또는 어제는 또 많이 밀렸습니다만 또 분명히 테슬라가 반등해주면 또 많이 밀렸기 때문에 반등해주면 또 시장에서는 2차 전지 주식들이 또 과매도 양상이기 때문에 또 돌아올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보유자들은 지금 구간에서 오히려 조금 저는 또 용기를 내셔야 되는 구간이라고 봐요. 지금 구간에서는 또 많이 밀렸기 때문에 기가 막히게 포기할 때쯤 또 반등이 나오고 반도체 섹터들이 사실 지금 그런 거잖아요. 계속 시장에서 정말 안 좋은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소부장들 정말 주가가 바닥이고 정말 안 좋을 때 지금 종목들이 이제 턴하는 종목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차 전지 섹터들은 오히려 지금 많이 빠진 올해 3분기 실적이 그래도 기대되는 종목들은 2차 전지 소부장 중에서는 충분히 매매하셔도 된다. 그래서 이 구간이 계속 순환매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 국내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뭐 그렇게 너무 낙담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와 LG전자 매를 맞았습니다. 나란히 시장 전망 하회하는 실적 부진을 보였고요. 다만 희망을 걸자면 삼성전자 매출 사상 최대를 기록하긴 했죠. 이 어닝 셔클을 기록한 삼성과 LG 전망 불투명한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이제 반전 트리거를 기대를 해봐도 되는 걸까요? LG전자는 워낙에 뭐 등락도 심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특별한 추세도 없고 특별한 모멘텀도 없기 때문에 사실 드릴 말씀은 크게 없고요. 삼성전자는 일단은 기대해 볼 만은 합니다만 어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들이 어제도 사실 매도했거든요. 시장은 종목은 반등을 했습니다만. 근데 차트 보시면 또는 아시겠지만 이제 여기서 6만 원에서 반등을 시작하면 뭐 6만 5천 원, 또 7만 원 갈 때마다 사실 거기서 손해를 보고 있는 분들의 물량을 사실 소화를 해야 되는 구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사실 지극히 투자자분들의 성향일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 반등을 하게 되면 올라가기까지는 정말 강력한 호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계속 윗꼬리를 달리던가 아니면 물량 소화의 과정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또는 외국인들이 여기서부터 강력하게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뷰가 바뀌겠지만 아직까지는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 그런 부분은 사실 그 관점을 보고 사는 건 말 그대로 이제 베팅의 영역이거든요. 외국인들이 들어올 거다라는 베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고 사느냐, 미리 먼저 사서 편안하게 좀 기다리느냐, 그 관점은 투자자들의 개인 성향인 것 같고요. 기다리는 분들이라고 하면 충분히 저는 기다리시는 거는 괜찮다. 그 정도까지는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바이오주들 올라가는 것처럼 시원시원하게 올라가려면 조금 시간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내의 시간이 조금은 네. 필요할 것 같습니다. 3분기 실적 시즌 대비를 위해서는 그렇다면 어떤 대응 전략이 마지막으로 네. 필요할까요, 팀장님? 일단은 뭐 한국 주식시장 보면 외부 악재는 가장 먼저 선제적으로 받아들이고 호재들은 조금 걸러서 받아들이고 그런 시장입니다. 지금 사실 뭐 지정학적 리스크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다만 뭐 지정학적인 리스크는 정말 그게 세계 3차 대전 이상으로 발발하지 않는 이상은 뭐 그거는 전 세계적인 리스크가 될 거고요. 그것까지는 그게 아니라고 하면 항상 소화가 될 또는 매수 기회가 되는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선거 변동성들이 아마 그 미국 대선이 있을 때까지는 계속 있을 겁니다. 관련주들의 그런 부분들 계속 참고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우리나라 국내 증시 이슈인 금투세 이슈가 또 연말까지 또 계속 늘어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지금 우리나라 주식들 종목들에서 조금 뭔가 길게 끌고 가기가 좀 어려운 시장은 맞습니다. 근데 지금 몇몇 종목들 바이오 섹터들 보면 일단 시장에서는 주도 섹터로서 이제 국건이 올라섰거든요.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 시총 1위를 이제 알테오젠이 에코프로 BM 대비해서 이제 조금 압도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코스닥 시장에서는 바이오 섹터들이 주도 업종으로 이제 올라서는 모습입니다. 관련해서 매매를 일단은 시장 주도주에서 매매를 하시고 투자를 하셔라 그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고요. 물론 코스닥 종목들 다 변동성들 심합니다. 갑자기 악재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또 갑자기 호재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악재라고 하면 이 종목을 가지고 없었는 것도 또는 뭐 주에도 개별 종목들이 악재도 있지만 내가 갖고 있지 않아서 오는 포모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이오 섹터들은 무섭더라도 조금은 너무 높아서 이 말씀드리면 너무 높아서 어떻게 사냐라고 말씀드리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1, 2주 전에도 그런 말씀들 하셨어요. 근데 주가는 더 사실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바이오 섹터들은 신고가 종목들은 일단은 무섭더라도 선별해서 매매 잘 해보셨으면 좋겠고 항상 강조드리지만 이런 종목들 매매할 때는 기존의 보유자들과 신규 진입자들은 리스크 관리를 다르게 좀 적용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잘 하셔서 주식시장에서 살아만 남으면 또 기회는 또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리스크 관리 잘 하시는 매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이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번 주면 유독 반도체 쪽이 궁금하거든요. 네. TSMC, ASML 실적들이 나오기 때문인데 네. 이게 또 국내 증시 삼성전자와 연동이 되기 때문이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반도체 시장을 섹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시나요, 팀장님? 지금은 반도체 저도 이제 문의가 들어오면 손님들이 이제 가끔 전화 와서 반도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삼성전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말씀하시면 저는 소부장들은 종목에 따라서는 추가 매수 또는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돌아서는 종목들이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다만 대형주단은 그냥 일단은 기다려보자. 기다려보는 게 일단은 지금 반등이 나오더라도 확인하고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거를 확실히 왜냐면 이게 기회비용의 문제로 연결되기 때문에 반등 주는 거 지금보다 6만 지금 800원이지만 한 6만 5천 원 넘어가서 사도 충분하다. 그때 가서 넘어서 사도 우리가 바닥 확인하고 사도 충분히 되는 가격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만약에 여기서 사서 더 밀렸을 경우에 5만 5천 원까지 내려가는 리스크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매수를 했을 경우에 이런 그런 부분들도 같이 우리가 투자 결과가 안 좋았을 때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고민해 보면 반도체 최소한 보유 입장 이상은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확인을 하고 뚜껑을 열어보고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한투자증권의 황유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